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몸은 나이를 몇 살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세포와 장기의 진짜 나이, 바로 생체 나이입니다. 겉으로는 70세인데 검사 결과는 50세 청춘처럼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50대인데도 이미 60대 이상 노인처럼 결과가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 들어 계단 2층 정도만 걸어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거나 밤새 자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속 시계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라도 호흡이 가볍고 다리가 힘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다면 그분은 이미 장수 체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타고난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건강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10명 중 8명은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자느냐에 따라 생체 나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속 나이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 근육, 뇌, 장, 그리고 수면까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세포의 나이는 뒤로 가고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일상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장수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한데 이미 나이 들어서 늦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생활 습관을 통해 당신의 생체 나이는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신다면 6개월 뒤 혈관 나이가 5년 이상 젊어질 수 있고 기억력 저하가 늦춰지며 장 건강과 수면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저희 채널은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흡이 알려주는 진짜 나이입니다.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잠시 멈춰 선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숨찬 정도가 바로 몸속 나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폐활량이란 쉽게 말해 한 번에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인데 이 수치가 줄어들면 온몸의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맑지 않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지니 결국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같은 나이에도 폐활량이 넉넉한 분들은 계단을 오르며 대화를 나눌 여유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는 같아도 몸속 시계는 최소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호흡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쉽니다. 이 방식은 폐 윗부분만 쓰기 때문에 금세 숨이 가빠집니다. 반대로 배를 쓰는 복식호흡은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 산소가 충분히 교환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훨씬 덜 지칩니다. 실제로 복식호흡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며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히 앉아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위에 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먼저 올라와야 제대로 된 복식호흡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5분만 실천해도 몸속 산소량이 달라지고 피로가 훨씬 덜 쌓입니다. 여기에 걷기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2걸음에 들이마시고 2걸음에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리듬에 맞추어 보세요. 폐와 심장이 동시에 단련되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안정되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중 매일 복식호흡과 가벼운 산책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30분은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단지 숨쉬는 습관과 걷기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 의자에 앉아 배로 25번만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호흡 리듬을 맞춰 보세요. 오늘의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계단이 가벼워지고 몸속 시계는 분명히 늦춰질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혈액이 잘 순환하고 심장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을 넘어 젊음을 지켜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겉으로는 몸무게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단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몇 달 만에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계단을 오르는 힘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쓰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창한 헬스기구나 운동장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벅지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릴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여유가 된다면 가볍게 스쿼트를 추가하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약해서 운동하면 더 다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다리 근육을 쓰면 관절이 더 안정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에게 6개월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하게 했더니 하체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이 변하니 생활도 달라집니다. 혼자 외출이 가능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아지면서 삶의 자율성이 회복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의자에서 5번만 일어섰다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이 힘들다면 2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의 2번이 내일은 3번이 되고 한 달 뒤에는 10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며 예전보다 훨씬 가볍네? 하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이 다시 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근육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젊음의 원천입니다. 오늘 10분의 선택이 10년 뒤에 건강한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몸속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려던 건지 잊고 멈춰 선 경험, 대화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막히는 순간 아마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당연하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깜빡거림이 아니라 뇌의 노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뇌는 나이를 먹어도 훈련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젊음을 유지하고 방치하면 빠르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뇌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신문 기사를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짧은 글귀를 외우거나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낯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거나 간단한 악기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음을 만났을 때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결과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뇌세포를 깨우고 뇌의 시계를 늦춰줍니다. 셋째, 웃음과 대화입니다. 즐겁게 웃을 때 뇌연류가 활발해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친구와의 가벼운 수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 손주와의 놀이에서 나누는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비타민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교류가 많은 분일수록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뇌는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가벼운 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에게 매일 15분씩 책을 읽고 간단한 암기 훈련을 하게 했더니 6개월 후 기억력 검사가 10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은 훈련이지만 뇌는 분명히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 외워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뇌세포는 다시 활력을 찾고 기억력은 또렷해집니다. 결국 뇌는 나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배움과 웃음, 대화가 내일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몸에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변이 잘 나오지 않아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침에 시원하게 배변이 이루어졌을 때는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상쾌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라 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의 상태는 그대로 몸의 나이에 반영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밥상에 나물 반찬을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 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변비가 적고 감기나 장염 같은 질환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노화 속도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 장 운동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장을 깨우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늘 변비로 고생하다가 아침마다 물 한 컵과 사과 반 개, 그리고 된장을 곁들인 채소 반찬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피부도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장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지고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장을 관리하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밥상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올리고 김치나 요거트를 곁들이고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꼭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변이 부드럽게 나오고 속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장이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장을 만들고 장의 건강이 곧 내 몸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순간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워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자야만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몸이 다시 젊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려주는 강력한 치유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잠이 줄고 자주 깨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속 노화는 훨씬 빨라집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세포가 회복되지 않고 면역세포도 활발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에 잘 걸리고 낮 동안 쉽게 피곤하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숙면을 잘 취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활력이 다릅니다. 밤에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은 면역력이 높고 치매나 우울증 위험도 낮습니다. 얼굴빛이 맑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빛과 자극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뇌와 몸은 안정된 패턴을 기억합니다. 가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때마다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지켜주는 것이 깊은 수면의 지름길입니다. 셋째는 가벼운 이완입니다. 잠들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복식 호흡을 몇 차례 하면 근육이 풀리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어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잠들기 전 10분간 호흡 훈련을 하게 했더니 불면 증상이 크게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처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침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침대에 누워 복식 호흡을 5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자느냐가 내일의 젊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의 작은 준비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흡, 근육, 뇌, 장, 그리고 수면 모두 특별한 장비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속 시계를 늦추고 생체 나이를 5년, 10년 뒤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한 어르신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의자에서 매일 10번씩 일어나기를 한 분은 무릎이 안정되면서 걷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과 채소를 챙긴 분은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졌고 잠들기 전 불을 줄이고 호흡을 한 분은 깊은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 습관은 몸을 바꾸고 나이를 되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 뭘 하겠나 하시지만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분들이 몇 달 만에 달라진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서 5번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조명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둔 채 호흡을 5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생체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활력이 되고 10년 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의학 정보와 실천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또는 내 몸을 조금이라도 더 젊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가지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어려운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공유할 때 건강 습관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오늘 내가 만드는 습관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